영수님의 어떤 행보나 이런 걸 보면은 확실히 이상주의적인 사람이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고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사람이야. 되게 멋있는 사람이야. 근데 문제는 타인에게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를 몰라. 내가 너무 옳은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타인이 나를 옳게 볼 거고 나를 좋게 볼 거라는 생각밖에 못 해. 그러니까 옳은 길을 가는 건 좋거든. 근데 세상에는 옳은 길이라는 게 참 많잖아요. 뭐 특히 종교 같은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뭐 하다못해 식단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자기의 길이 분명히 옳아 대단해 그걸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 멋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만 멋있진 않거든. 그거 이외에도 예를 들어서 종교가 없는 삶도 멋있지. 예를 들어서 그 종교적 의지나 그런 신념 이것도 어느 스님이 하신 말씀인데 종교적 믿음보다 사당이나 아니면 교회가 먼저 생기지 않았거든. 교회를 무조건 가야 된다. 성실한 그런 믿음을 위해서 가야지. 근데 교회가 예수님보다 먼저 생기지 않았잖아요. 그 믿음이 우선이고 그렇다면 유연하게 대처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받아들이지 못하지 않나. 어떻게 보면 자기에 대한 오름이 너무 강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나같이 생각하는 사람이랑은 못 만나는 거야. 그런 부분을 유연하게 가져가도 좋지 않겠나. 옳은 길이라는 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세상에 옳은 길은 여러 개가 있잖아. 꼭 종교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영수님이 어떤 인생의 어떤 고난을 극복하고 살아가는 열심히 사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영숙님은 어머 대단해요. 약간 이렇게만 계속 보여줘. 그거가 너무 완벽하게 딱 그 구도를 보여주거든. 그러니까 이게 참 흥미로운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 영숙님 입장에서 종교 문제를 떠나서 종교 문제를 떠났다고 가정해요. 상철과 영수 중에 누가 더 좋을까? 종교 문제 떠나고 직업도 떠나봐. 어쨌건 그렇다면 누가 더 나을까? 영숙은 두 가지가 필요해. 하나는 재밌는 거. 하나는 자신을 인정해주는 어른의 느낌. 영숙 씨는 이게 지금 이번에 기수가 지금 좀 오묘하게 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좀 애 같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번 기수에. 영수 외모 괜찮지. 뭔가 그 조금 뭐랄까 좀 똘똘한 느낌이 있잖아. 똘똘하고 좀 귀염상이잖아. 그리고 영수 나이에 그 정도면 진짜 동안이에요. 동안에다가 똘똘해 보이고 그런 면이 있지. 확실히 영수 외모가 절대 나쁘지 않아요. 영수가 노잼이라고 느낄 거야 아마. 그런데 영수는 되게 어른스럽고 있어 보여. 말하는 것마다. 근데 영숙님은 그러지 않아. 영숙님은 그렇게 뭔가 가르치려 들고 뭔가 이렇게 있어 보이는 말을 하고 자기도 인정받고 그런 걸 굉장히 원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영숙님은 자기소개 그 문구도 생각해봐. 나는 그 자기소개 영숙님 문구가 처음에도 좀 그런 인상을 받았는데 곱씹을수록 영숙님의 자기소개 문구는 자기 말이 아니야. 남들이 원하는 말이야. 남들이 자기를 칭찬해 줄 때의 문장이란 말이지. 이게 영숙님의 칭찬은 외적인 모습도 훌륭하지만 본인이 생각할 때는 내면이 더욱 멋있는 사람 같다. 자기애가 높은 편이라. 여기까지는 자기소개라고 할 수도 있어. 자기 생각이라 할 수도 있어. 근데 청순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이게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이 됐지만 남이 해주는 말이잖아. 아 영숙 씨는 진짜 청순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한데 털털하기까지 하나요? 이게 맞지. 그리고 섹시하기도 하고 똑똑하기도 하고 백치미도 있고. 근데 영숙 씨가 말은 굉장히 똑똑하게 하는데 영수랑 대화할 때 어휘력이 딸리는 거 아닌가 해서 인상을 좀 받았어. 요령이란 단어도 모르고 선입견이란 단어도 몰랐던 것 같거든요. 확실하진 않아. 그냥 잘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일단 요령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것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어휘력이 떨어지네. 근데 저 정도 어휘력이 떨어지는 거면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요령 피운다라는 단어를 몰랐거든. 근데 요령 피운다라는 단어는 사회생활을 조금만 해봤어도 들었을 법한 말이란 말이야. 근데 그리고 선입견이란 단어도 저걸 몰라서 한 말인지 그냥 못 알아들은 건지는 조금 헷갈려. 요령 피우다의 요령을 영수님이 설명해줬거든. 그래서 여기서도 청순하게 섹시하게 똑부러지는 성격인데 헐랭이 기질도 있어서 이게 자기가 자기를 평가할 만한 포인트가 아니라고. 강강약약 강한 이렇게 하면서 이 문장을 보면 남들이 했던 칭찬들을 싹 모아서 써놓은 거야. 남들이 했던 칭찬들을 싹 모아서 써놨고 그렇다면 영숙님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똘똘하고 센스가 있는 사람은 맞아. 근데 그 센스가 세게 말하면 남의 비율을 맞추는 데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답고 사랑받는 딸이야. 아름답고 사랑받는 애인이지. 타인 중심의 삶이죠. 영숙님이 학원을 그렇게 많이 다니면서도 결국 결실이 없었던 건 이게 칭찬받으면 그것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돼. 내가 어떤 능력이나 기술의 단계로 올라가려면 칭찬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야 되거든. 칭찬받고 고통을 감수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되거든. 내가 영숙님 얘기하면서 자존감 높을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무슨 예시를 들었냐면 피아노를 갓 배운 아이들의 예시를 들었어. 피아노를 갓 배운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아. 왜냐면 자기는 잘 추는 줄 알고 칭찬받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더 넘어가면 진짜 실력자들이랑 경쟁을 하고 자존감이 무너지는 경험도 하고 그 안에서 고통스럽게 피아노를 쳐가면서 그걸 넘어서는 과정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영숙님은 굳이 견딜 필요가 없는 삶을 살았어. 그게 온실 속의 화초고, 영숙님의 부모님도 요구를 했지. 그러니까 학원을 13개를 다니게 했겠지. 그런데 영숙님은 학원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니는 것으로 성실함으로써 칭찬을 받았고, 그리고 처음에 잠깐 하는 걸로도 학교에서는 얘 너무 문제가 있어요, 못해요. 물론 영숙님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얘가 별로 못해도. 근데 학원에서는 얘 별로예요, 못해요,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칭찬받고 그 다음 단계 2단계로 넘어가는 경험을 영숙님은 좀 못하지 않았나. 그래서 항상 그 안에 머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게 또 새로운 온실을 찾는 화초처럼 영수는 영숙을 칭찬해 줄 수 있는 사람이야. 그 정도로 지적 능력이 있고, 그리고 말하는 것도 굉장히 자부심 넘치고, 그리고 뭔가 배울 점이 많은 어른 같은 느낌이야. 자아가 비대한 사람들은 영수가 저런 말을 하면 또 까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러면서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무슨 꼰대야 뭐야, 뭐 솔로나라 나와서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되거든. 이것도 좋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남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구나, 멋있다, 배울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좋지. 근데 이제 그쪽 삐뚤어진 쪽으로. 근데 영숙님은 그런 생각을 절대 안 해. 그냥 그거를 이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저 사람처럼 살진 않아.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아도 자아가 약한 사람, 자아가 약하지만 칭찬받는 것으로서 자존감을 높여서 살고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학원을 많이 다닌 것 자체가 자랑은 아니란 말이지. 근데 어쨌든 그 장면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근데 영숙님은 자기가 이제 있어 보이고 뭔가 이런 표현들에도 그렇게 익숙해. 있어 보이는 표현. 왜냐면 이제 남들이 그러면 있어 보이니까. 그리고 영숙님이 이렇게 외적으로나 목소리나 그리고 말하는 톤, 그리고 말하는 센스나 이런 게 워낙 좋다 보니까 굉장히 지적인 사람으로 보여. 뭔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길게 얘기를 해보거나 이러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 왜냐면 영수는 자기와 어떤 지적 토론 이런 거 원하지를 않아요. 영수는 그냥 나 대단하다고 해주고 안아주고, 그리고 나를 존경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을 원한단 말이야. 그런 면에서 종교 문제만 아니면, 내가 그래서 영수랑 영숙 힘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종교 문제만 아니면 영수랑 영숙 난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근데 종교 문제가 이제 워낙 크고 그것 때문에 한번 끝났기 때문에 안 되겠지만, 지금 그런 면에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 이게 종교 문제만 아니었으면. 한편으로는 둘이서 원하는 어떤 결핍이 맞춰져 있긴 한데, 영수 같은 경우도 인정 욕구가 굉장히 크잖아. 그리고 책임감도 굉장히 크고, 그래서 원하는 거를 줄 수 있는 사이인데 종교가 너무 크고, 영수가 좀만 센스 있었어도, 그러니까 영숙 씨가 어떤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아니어도 눈치나 이런 건 되게 빠른 사람이잖아요. 내가 더 사랑받는 눈치 이런 거는 굉장히 빠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저런 종교적으로 한 번 또 대인 적이 있으니까 영수의 패턴을 바로 안단 말이지. 그런 게 좀 아깝죠. 이번에도 결과적으로는 불가능하겠지. 영수님이 좀만 노련했어도 가능한데, 영숙님은 누군가가 이렇게 과감하고 계속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난 당신밖에 없어요라는 걸 말하면 영숙님은 그걸 거절을 지금 못하잖아요. 끌려가거든. 근데 상철은 영숙님을 그렇게 칭찬해주지도 않고 그렇게 어른스러워 보이지도 않고 영숙을 그렇게 끌고 가지도 않아. 그러니까 영숙 입장에서는 영수가 더 좋아. 영수가 더 재밌고 나를 계속해서 추앙해주고, 그리고 이 사람은 되게 그 삶을 굉장히 있어 보이는 그런 말을 또 한단 말이야. 어른스럽고. 그래서 영숙 입장에서는 상철보다는 영수인데 확실히. 근데 이제 문제는 영수만 있는 게 아니지. 영철도 있고 지금 광수도 있는데, 영철은 아무래도 이제 애도 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도 좀 힘들긴 하고, 광수는 영자가 워낙 강적이다 보니까 과연 그걸 이길 수 있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다고 영숙이랑 영수랑 그러면 잘 될 거냐? 결국 18 광수 영자처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장면으로 돌아와서 영수는 신발 정리를 하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신발 정리를 하는 영수. 그래서 가지런히, 이게 약간 영수 씨의 성격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신발을 자기가 봤을 때 예쁘게 자전히 정리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은 이런 걸 하는 거는 정말 보기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영수님 너무 훌륭한데, 이제 문제는 드나드는 사람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 여기 이쪽에서 들어와가지고 신발 끝에다 놓고 발을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약간
이 정리를 안 해본 사람이 이제 하려다 보니까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집에서 혼자 살 때는 정리할 신발이 뭐 많아야 2개, 뭐 3개, 뭐 부부 살아도 뭐 서너 개잖아요. 나머지 다 장에 들어있고. 그러니까 그냥 모르겠지. 그러니까 약간 드나드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2차적인 사고는 부족한.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부족한.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확실히 영수의 성격을 드러내주는 신발 정리 같아가지고 상당히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정인님하고 바로 비교돼가지고 굉장히 흥미로웠어. 정리는 확실히 자격증에 이런 게 나오나 봐. 어쨌건 수납 그건데. 그러니까 영수님은 정말 선한 의도를 가진 성실한 사람인데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좀 서툴다. 그게 신발 정리에서도 딱 드러나는 게 이게 역시 사람은 어떤 사소한 행동을 보고 이 사람을 판단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죠. 근데 그렇다고 물론 이런 사소한 행동으로 영수는 이렇다라고 하면 안 되지만 이것도 영수의 성격을 가설을 세워놓고 그 가설에 뒷받침해주는 근거로 가지고 갈 수는 있겠지. 비법을 보니까 이 왼쪽의 라인은 이렇게 옆으로 해서 딱 놓고 오른쪽에는 지금 영수님처럼 하고 가운데 이렇게 통로를 만드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냥 성격이 좀 드러나는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이건 칭찬이야. 절대 안 하는 사람보다 100배 낫지. 너무 칭찬인데 이제 이런 성격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다. 아니 그래서 영수님의 성격 자체도 나는 되게 좋은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좋은 사람이야. 이제 계속 얘기하잖아. 영숙과 데이트에서 드러났던 어떤 문제점 그런 것들이 실은 같은 맥락이죠. 남의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비칠지, 남은 어떻게 생각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훈련이 필요할 것 같아. 그만큼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과의 대화나 관계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융통성이 필요할 수 있겠지. 그리고 이제 영수가 지금 영숙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방황을 하면서 어디가 뭐 간식 먹으려 공용 거실 가는 영숙님 발견하고 영숙님을 찾아가서 이따가 저녁에 나오고 얘기 좀 해. 왜 느낌표까지 쳤어. 그렇게 이제 영수는 영숙에게 저녁에 얘기 좀 하자고 했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내부적으로는 영수가 불편해하고 있다는 걸 주변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조금씩 알게 되고 있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자고 했어. 지금? 아니 저녁에. 근데 이게 영숙 씨는 자기가 스스로 선택할 수 없잖아. 자기의 선택을 책임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선택을 못해. 칭찬받는 거는 책임질 일이 없죠. 어른에게 칭찬받는 삶, 그걸로 만족했던 사람이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한다? 선택을 어떻게 해? 선택이 두렵지. 이게 지금 3일차고 이따 저녁에도 선택이 있고 이렇게 지금 계속 이 선택 속에서 영수는 영숙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하고 계속 선택을 해야 돼. 근데 영숙 입장에서는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거절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영수의 그런 지속된 그리고 적극적인 플러팅이 싫지만은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종교 문제 때문에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싫지만은 않은 게 아닌가. 근데 그거는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영숙은 거절은 거절대로 못해. 왜냐면 스스로 선택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선택했다가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게 너무 큰 거면 어떡하지? 그래서 계속 주저하고 거절을 못하고 끌려가. 그러니까 영숙 씨는 온실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상철은 온실이 돼줄 수 있는 그런 정서적인 뭐랄까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사람은 맞는데 조금 뭐랄까 교육이 필요한 사람이잖아. 조금 그 센스가 없고 좀 답답한 면이 있고 그 대신에 수용력도 좋고 사람도 묻어나고 기본적으로 굉장히 선한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장단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영숙은 상철과 살면 그런 선택이나 이런 거를 자기가 해야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두 사람은 안 맞아. 상철과 영숙은 안 맞아. 이게 처음에는 맞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 두 사람 데이트 보니까 안 맞겠어. 그리고 영숙이 왜 상철이 아니다고 하는지도 알겠어. 그리고 영숙과 영수 그 25분 데이트를 보고 미방분 보고 그래서 영숙은 상철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영수가 종교적 문제가 없었으면 영수야. 상철은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이게 사람이 선하고 무던하고 그리고 이게 어디에도 끼워 넣을 수 있는 약간 유틸리티 같은 사람이거든요. 웬만하면 그냥 상철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냥 만족하고 살 수 있는 괜찮은 사람이야. 크게 문제 없는. 그런 사람 찾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렇지만 영숙은 아니다. 영숙이 원하는 거는 영숙의 결핍은 상철이 채워줄 수 없는 거야. 상철은 영숙에게 그런 온실 같은 그런 견고한 이 안에만 있어. 내 말만 들으면 돼. 이렇게 못하거든. 그럼 괜찮아?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그래 그거 해보자. 이렇게 되는 게 상철인데 영숙은 그걸 원하지 않아. 이거 해. 이거 하면 좋을 거야. 나랑 해. 어때? 이게 오히려 영숙은 좋아. 딱 정해주는 거. 그리고 칭찬해주는 거. 그거를 영숙은 원해요. 그래서 상철랑은 안 맞더라고. 상철은 그럼 영숙이랑 어울리냐고 정이랑 어울리냐고. 근데 그때도 나는 개인적으로 좀 직관적인 판단이긴 했는데 상철은 정이랑 어울린다고 했잖아요. 그게 그런 포인트긴 해. 그러니까 정희님이 이게 막 내가 그때 정희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반박을 한 게 막 사람들이 찐부자다 그렇게 판단했잖아요. 아니 그건 근거가 없는 거야. 정희님은 열심히 살았고 경험이 많고 그 인간이나 인맥 관리에 노련한 사람이야. 사람을 많이 대해봤고 정말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이야. 진짜 돈의 소중함을 알 정도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치열함 그리고 그 능수능란함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상철님하고는 퍼즐이 맞을 수가 있지. 근데 이제 영숙은 그렇지 못하죠. 그렇다고 뭐 상철하고 정의가 천생연분이다 그건 아니고 이제 영숙과 비교했을 때 이제 상철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영숙과 정의 누가 더 나은 사람이냐 그게 아니고 상철에게 굳이 더 두 사람 중에 필요한 사람은 이제 정인데 근데 이제 물론 상철은 아이가 없고 그리고 또 같이 아이를 낳고 싶은 생각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정인님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다 보니까 상철님에게는 더 좋은 또 그런 조건까지 딱 맞는 사람은 다른 어딘가에 있는 사람일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성격적으로만 정이랑 영숙만 봤을 때 상철님하고는 굳이 따지자면 뭐 정희님 쪽이지 않겠나. 상철 대 정희. 정숙은 물론 뭐 좀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정숙이 상철이랑 데이트하면 별로 안 끌려할걸요? 정숙은 조금 더 똑똑하고 스마트하면서 살짝 날티나는 사람을 좋아할걸? 그래서 물론 내가 편견이 생길 건 수도 있겠지만 그 정숙님이 되게 능력 없는 남자를 만났다고 하지만 능력 없어도 입만 산 애들이 있어. 말 되게 잘하고 딱 휘어잡는 애들이 있어. 정숙님은 그렇게 휘어잡는 스타일을 좋아할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이 지금 보면 정숙님이 끌려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 이심영호 님 같은 스타일. 이심영호 님 같은 스타일이면 막 휘어잡고 그런 나쁜 남자가 아니어도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지. 그 원래 이렇게 공부 오래 하고 그렇게 되신 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날티를 선호하는 스타일이 꽤 있죠. 날티가 나름 경쟁력이야. 21영호. 뽀뽀 약간 그런 스타일이지. 그래서 상철에게 끌릴까? 별로 안 끌릴 것 같은데. 정숙님은. 18영호도 괜찮지. 하지만 20영호가 더 잘 맞을 거야. 20영호가 되게 순둥순둥한 것 같지만 되게 잘하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정숙님 순간순간 휘어잡는 모습 보면은 보통이 아니거든. 흔들리지 않는 그 중심 잡아가면서 정숙님의 슬슬슬 싹싹싹에도 그렇게 휘어잡는 모습이 있거든. 그렇지 20영호. 이번에 정숙님은 20영호면 굉장히 훅 빠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이제 20영호님 같은 경우는 스펙도 좋고 실은 사람 자체도 좋은 사람이었지만 스펙이 안 좋은데 20영호 같은 노련함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도. 왜냐면 이제 그런 능력이 없으면서 그렇게 뭐랄까 노련한 사람들은 회사에 적응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일자리를 잘 못 구하는 경우도 있고 20개 넘어가니까 헷갈려. 특히나 그래서 영숙과 이제 저녁 약속을 하고 들어와가지고 경수가 있으니까 영숙한테 이순희 데이트 끝나고 얘기하자고 했어. 이제 그렇게 얘기하자고 했어라고 이제 얘기하는 게 나는 18기에 그 장면이 떠올라요. 18기에 광수님이 그 당시에 이제 영식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나 가서 뭐 얘기했다 이러면서 으하하하 그거 하거든. 기억나죠?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인데 그 장면이 오버랩되지 않았나. 좀 서툰 사람이 무언가를 해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지. 그 당시에 소방관 영식님이 술 취한 거 아니야? 라고 바로 찬물을 끼얹긴 했지만 이번에 경수님은 이제 그러진 않았죠. 그래서 여기서 경수가 막 어깨 쳐주면서 맞장구를 쳐줘. 소방관 영식이었으면 지금 얘기하죠. 왜? 지금 안 된대? 뭐 이렇게 하면서 뭔가 팩폭을 날렸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FT 아일랜드 옥수님이 아니라고 했었지. 그래서 걱정했었지. 그래서 막 경수가 이렇게 해주거든. 경수가 이런 거 보면 확실히 사람이 나이스해요. 그리고 이 주변의 친구나 이렇게는 잘하는데 연애의 시작은 상당히 서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타이밍이 제일 낫겠다 싶어서 방금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막 본인의 타이밍에 셀프 감탄 중 자막으로 확인 사살. 뭐 이렇게 셀프 감탄하고 그래요. 막. 근데 이제 경수가 기본적으로 성격이나 이런 게 나이스한 사람이다 보니까 여기 와서도 이제 이렇게 셀프 감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거지. 아무래도 결혼도 해봤고 그리고 사회생활도 교회에서지만 많이 하고 아마 많은 사람을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만약 이순희 데이트 잘 되면 상철이 영숙님 포기 안 할 수도 있어. 난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경수가 이 한편으로는 영숙을 포기한 이유 중에는 저 나이스함도 있는 것 같긴 해. 영숙은 경쟁도 심하고 다른 사람들을 또 꺾고 올라가야 되는 또 그런 게 맞지 않으니까 경쟁을 진심으로 싫어하는 사람이면 경쟁 싫어라는 말도 안 해. 그냥 경쟁을 안 해. 그냥 거기서 바로 마음이 식어버려. 그리고 물론 영숙에 대해서
약간 혹시 어장주?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을지도 몰라. 혹시 어장관리 자격증이 있으신가?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지. 경수는 최소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일 테니까. 그래서 어쨌건 마음을 접은 것도 있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굳이 경쟁을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고, 그리고 옥순이라는 또 좋은 대안도 있고. 보통 경쟁이 싫다고 표현하는 사람들은 경쟁이 싫은 게 아니라 지는 게 싫은 거예요. 지는 게 싫은 사람들은 경쟁이 시작되면 치열하게 경쟁을 하지. 이제 경수는 영숙에 대한 판은 좀 알고 있죠. 광수님 같은 스타일이 상철님보다는 더 하면서 광수가 더 경쟁자가 되지 않겠나. 상당히 판을 잘 읽고 있어. 경수도 그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지가 마음이 이제 깊은 사람에 대해서만 제대로 못하는데, 물론 이것도 담아보면 잘할 것 같아요. 남의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지랖도 넓고 판도 잘 읽고 있어. 광수가 상철보다 더 유력한 경쟁자지. 영숙을 기준으로 하면. 근데 이제 영수는 광수라고? 잘못 말했어. 나 영수야, 경수야. 상철보다는 나잖아. 영숙 마음엔 난데 나잖아. 너 지금 말 실수하는 거잖아. 영수가 영숙을 좋아하는 입장인데, 물론 사람은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니까 주변의 시야가 넓지 않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내가 감정적으로 꽂혀 있으면 편견이 생길 수밖에 없지. 그런데 어쨌건 영숙에 대해서 제대로 판을 읽고 있는 건 지금 경수잖아. 그리고 영숙이 영수에게 마음이 없다라고 말한 건 지금 광수고, 어쩌면 지금 영수가 영숙의 마음이나 현재 상태를 가장 못 읽고 있기도 하지. 광수의 1순위는 지금도 영숙이니까. 그러니까 경수는 그 2순위 선택하면서 판을 읽은 거야. 근데 이제 영수는 이제 그런 거 다 몰라.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들은 자유로운 아이의 영혼이야. 영숙은 그냥 자유로운 영혼이 아니야. 자유로운 아이의 영혼이야. 그래서 나의 어떤 자유로움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길 바라고, 나의 어떤 자유로움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길 바라고, 그렇게 그 자유로운 아이, 그렇게 또 밝고 재능 있는 아이를 칭찬해주는, 인정해주는 어른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자유로운 아이의 영혼이라고 봐야 돼. 그래서 필요한 온실은 단지 그냥 돈이라고 볼 수는 없어. 보호자가 필요한 거야. 진짜 자유로운 영혼의 사람들은 선택을 자기 맘대로 해요. 자기가 선택해. 자유라는 건 뭐야? 자유는 곧 불안을 상징해요. 자유는 옛날에 그 쉐렌 키에르케고라 그랬잖아. 그런 말 했잖아. 대충 말할게요. 그 최고의 자유를 가졌을 때의 느낌은 벼랑 끝에 서서 바닥을 내려다보는 마음과 같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벼랑에서 떨어져야 돼. 근데 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내가 모든 것을 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극도의 불안을 가지고 함께 가는 거지. 자유로운 영혼이다라고 하면 모든 것을 선택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근데 자유로운 영혼인데 선택을 못해? 그건 자유로운 영혼이 아니야. 자유로운 영혼인데 거절을 못해? 그건 자유로운 영혼이 아니지. 남이 나한테 어떻게 제안하는 거에 끌려가는데 거기 무슨 자유로운 영혼이겠어요. 통제하는 보호자는 영숙 같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영숙은 통제를 기꺼이 받아들이거든. 아닌 척해도 중간중간에 막 툴툴대도 결국 그 통제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아. 통제하는 사람도 얘가 왜 이렇게 밀어내, 한 번만 해도 못 알아들어 하고 계속 구박은 할 수 있는데, 구박과 반항 사이에서 균형이 맞춰져 버려요. 이게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래 산 부부인데 남편은 아니 뭐 성별을 바꿔도 돼. 이쪽은 맨날 구박하고 얘는 맨날 방황하는데 그게 딱 짜여진 그 퍼즐처럼 맞춰져 있어. 근데 자식들이 보면은 우리 부모님은 불행했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실제로 불행하지 않았어. 그게 딱 퍼즐이 맞은 거야. 근데 자식은 오해하지, 그런 경우에. 그래서 이게 꼭 좋다는 건 아닌데 그런 퍼즐이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광수의 1순위도 영숙이니까. 그러니까 영수는 나 말고 광수? 나 말고 광수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영수 입장에서는 지금 더 뭘까. 그리고 이날 저녁에 심야 데이트 다음 주에 너무 기대돼. 다음 주에 이제 영수과 1대1로 지금까지 해왔지만 다음 주에는 본격적으로 영숙을 좋아하는 남자들이 한자리에 모이거든. 광수, 영철, 그리고 영수. 이 사람들 사이에서 과연 어떻게 될까? 영수가 분명히 어필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영수의 그 어필이 영숙에게는 큰 부담, 뭐 상대적으로는 조금 덜 부담이지 않을까? 영수가 부담되거든. 영수의 어떤 그런 플러팅은 과한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영숙은 조금 덜 과하게 느끼지 않을까? 영철도 1순위가 영숙이고, 영철 씨는 뭘 너무 안 했어. 못해서 안 하는 거긴 한데, 근데 못해서 안 한다고 해서 세상은 알아주지 않으니까. 경쟁 속에서 내가 그동안 못했는데 난 이만큼 노력했어, 더 했어. 아무 소용없죠. 그래서 바람둥이가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된 사람은 평소에 0을 하다가 이 사람을 만나서 평생 난생 처음 10을 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생 한 번 딱 10의 노력을 했어. 10의 표현을 했어. 바람둥이는 평소에 그냥 아무한테나 100의 표현을 해. 근데 이 사람을 뭐 꼬셔도 되고 안 꼬셔도 되니까 한 50 했어. 그래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5배의 표현을 했다고 느끼는 거야. 그래서 이 경쟁 속에서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그런 표현을 하면서 보통 이제 바람둥이들은 FOMO 전략을 쓰죠. 아, 이거 물건 한 개밖에 안 남았어요. 곧 마감됩니다. 전략을 쓰기 때문에 사람을 더 조급하게 만들고. 그래서 불안한 사람들은 더 휘말리기가 쉽죠. 그리고 그때 이제 경수님을 찾으러 와가지고 현숙의 방문으로 대화가 끊기고, 지금 이번 회차는 영숙, 영수, 그리고 상철, 정희 이렇게 4명. 그래서 상철과 영숙이 데이트를 하니까, 그리고 상철은 이제 영숙하고 나가는데 상철이 뭐 스프레이도 빌려가지고 스프레이도 돌려주고요. 그러면서 이제 놀러 오라고 했는데 아직 방에 아직 못 놀러 가서, 이제 상철도 정희가 자기에게 다가와 준 것에 대해서 마음이 조금 열렸죠.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희가 한번 오래. 방 치워놓고 있을게요. 방을 아주 깨끗하게. 말을 지켰죠. 그러면서 이제 상철과 영숙은 데이트를 나가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눈빛으로 미소를 통해서 말을 전하고, 지금 영수는 잠깐 밖에 나가서 대화를 할 때도 계속 시계를 쳐다보면서 불안해했던 사람이거든. 근데 영수는 썸이 없던 시절의 사람이야. 그래서 영수는 영숙을 그냥 여자친구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 자기 여자친구가 다른 사람이랑 나가는 게 어떻게 보이겠어. 이제 혼자서 계속 영숙의 데이트를 상상하겠죠. 힘든 시간이었을 거야. 그렇게 기대했던 데이트 한번 보고 싶었어요. 영숙과 상철. 괜찮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영숙이 영수랑 데이트를 한 그 25분의 미방분을 보고 영숙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됐어. 온실을 찾는 사람이 상처를 온실로 느끼긴 힘들겠지라는 판단까지 이어졌어요. 약간 실감이 안 나요. 맨날 이야기하지 이랬는데 오늘 이 순위로 만날 줄이야. 영숙님이랑 대화를 못해서 저녁에 해야겠다. 그래서 둘 다 서로 얘기했고, 저 문 열어주려고요? 그냥 무던하고 어디에나 맞출 수 있고, 굳이 따지자면 그치 초식남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이미 지나가 버린 말이지만 초식남? 그렇게 고대했던 만남 속에. 그러면서 상철이 여기서 보니까 아, 상철님이 그렇게 센스가 있는 사람은 아니죠. 그냥 말 그대로 한편으로는 단순한 사람이지. 그래서 만약 정희님하고 잘 되면 정희님한테 잔소리를 많이 드시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뭔가 영수님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이게 영수님 견제해서 영수 날리려는 시도가 아니었다면 이거는 눈치 없는 행동이지. 이거는 이게 영수를 날리는데 일조할 거라는 생각을 아마 상철님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영수님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영숙이 뭐 어떻게 뭐 좀 얘기했어요? 영숙이 아 처음에는 사귀는 것도 아니고 다 괜찮아 하시던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사귀는 것도 아니고 다 괜찮아 하는데 광수님이랑 나갔잖아요. 계속 시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철이 말합니다. 광수님이랑 나갔는데 계속 시계를 봤다. 그러니까 저게 그 영수가 당신을 많이 좋아한다. 그러니까 저런 어떻게 보면 미래에 저 말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생각은 없이 그냥 상황 설명. 그래서 내가 눈치가 보였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영숙님 마음에 영수가 살짝 나가리로 가까워지는, 한 번 더 거기다 이제 돌 하나 더 얹는 그런 느낌이죠. 장염 바이러스는 손을 자주 씻으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화장실을 따로 쓰고 밥 따로 먹고 뭐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영수에 대해서는 이제 더 저 얘기가 이제 영자한테까지 흘러가 버리잖아. 그래서 광수 이때 이제 시간 재고 저렇게 이제 나가서 보고 이걸 상철이 앞에서 이제 그대로 보고 있었지. 상철님이 좀 센스가 없고 존중성이 없는 사람일 수는 있겠다. 이게 사회적 지능 자체가 뛰어난 사람은 아니지. 그냥 무던하고 성격이 좋은 사람이니까 그냥 큰 문제가 없는 사람인 거지. 영자는 성격이 좋거나 무던한 사람은 아닌데 사회적 지능이 뛰어나다 보니까 할 말 못할 말을 좀 가리고, 근데 이제 좀 개그 욕심이 있다 보니까 좀 오버할 때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나간 지 10분 정도 지난 것 같다. 일부러 말한 건 아닐 거야. 왜냐면 나 같아도 근데 신경 쓸 것 같다. 영수님이 신경 쓰는 게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렇게 이제 영수님이 영숙님 좋아해서 좀 눈치가 보였다라는 말에 그냥 부연 설명하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그래 나 같아도 신경 썼을 것 같아요라고. 근데 이제 저 말을 영수님을 날려버리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지. 똑같은 말을 여우 영수님이 했다면 알고 말했겠지. 근데 여우 영수님도 그런 사람은 아니야. 근데 어쨌건 만약 그런 사람이 했다면 알고 했을 텐데, 여기서는 이제 아니지. 스틸킴이면 알고 랠리를 목적으로 했겠지. 직업병처럼 수시로 시간 체크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알고 이제 상철님을 만나야지.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막 상철님한테 내가 만약 반했어. 그래서 이 사람이 모든 게 완벽할 거라고 생각해. 성격도 워낙 좋고 이런 사람이니까. 그래서 말도 항상 이쁘게 하고 조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말의 워딩에 한 번씩 이렇게 센스 없는 말이 나오면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이 사람이 나를 공격하려고 하나?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냥 이 사람은 단순하고 무던한 대신 단순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 할 말과 못할 말에 대한 그 경계에 대한 판단이 느릴 수 있어.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만나야 돼. 이게 사람은 다 장단점이 있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영숙님의 그 이제 어장 관리, 이게 어장에 이제 이끼 같은 거 떠 있으면 이렇게 떠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치 이제 여기 이끼가 있네, 그러면서 이제 어장을 좀 청소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여기 한 가닥이 계속 안 걸리세요? 이렇게 여기 어장도 청소도 하고 뭐 거기 이제 물고기 밥도 주고 하려면은 관리하는데 힘들죠. 그러면서 저 머리를 이제 넘겨주고요. 그래서 저보고도 또 나가라고 얘기하는데 뭔가 영수님이 저보고도 또 나가라고 얘기하는데 뭔가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자꾸 눈치 줬다고 얘기하고 상철님 그래서 허락받고 나가야 되는 그런 느낌이었냐 이제 영숙님이. 그럼 이제 영수에 대해서 쐐기를 박는데 근데 심야 데이트 때 어떻게 될지 몰라. 아직 좀 봐야 돼. 이 심야 데이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1화 때 영수와 영수 예고로 봤단 말이야. 영수와 영숙 예고로 거기서 막 영수 씨가 뭐 완벽하다 막 이러면서 하는 장면이 있었어. 그때 영숙님이 무슨 파카 입고 있고 얼굴은 그 물음표로 가려져 있었는데 그런 장면도 있고 근데 그 장면을 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좀 시큰둥했어. 영숙님이 좀. 그래서 영숙님은 시큰둥하지만 영수에게 계속해서 거절은 못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까도 데이터로 나오면서 느꼈던 묘한 느낌. 이것부터 지금 영숙 입장에서는 별로야. 그러니까 영숙 이 말을 들으면서 영수도 별로지만 이 상철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실은 그닥 좋지 않아. 뭐 이렇게 눈치를 봐. 약간 이런 것도. 이제 영숙님은 제가 영수랑 되게 깊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상철은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근데 그건 뭐 누구를 탓하겠나. 영숙 씨가 그렇게 보여진 탓이지. 첫인상 선택에 이어서 첫 선택까지. 그치? 첫인상 그리고 첫 선택. 그때 어머니랑 통화하는 것도 영수였고 그리고 데이트 나갈 때도 영수. 그리고 영수도 영숙을 이제 선택을 했으니 두 사람 다 이제 서로를 선택하는 것처럼 이제 된 거고. 영숙은 끌고 가는 사람한테 좀 끌려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대신에 이제 그 사람이 어른스럽고 그런 면이 있어야지. 그래서 영숙은 거절하지 못해서 사귄 적도 있다고 했었거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기가 스스로 선택을 못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 정도로 선택을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장에 그냥 사람들이 들어있는 거야. 이게 영숙 씨가 어장 관리를 하는 어장 관리녀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거절을 못하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희망을 가지고 영숙 주변을 맴돌겠지. 그게 하나 둘 쌓여가면 그게 뭐라고 불러야 돼? 뭐 어장이라고밖에 어항이라고 부를 수는 없잖아. 어항 관리녀라고 하긴 좀 그렇잖아. 그게 본인은 의도하지 않았어도 어장이 생기는 거야 그렇게. 왜냐면 지금 여기서도 거절을 못 하잖아. 거절을 못해서 사귄 적도 있다며. 그러면 영숙 씨는 외모적으로도 훌륭하고 말도 잘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영숙 씨를 좋아했을 거란 말이죠. 아까 봤던 그 자기소개 그런 칭찬들을 해가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영숙님에게 고백을 하든 아니면 좀 머뭇머뭇하든 주변에 머물 거란 말이야. 근데 영숙님은 그 사람들을 거절을 못해. 그러면 걔네들은 계속 머물겠지? 그러면 뭐 그게 이제 점점 넓어지고 그러게 그냥 뭐 필연적이죠. 필연적이지. 그렇게 이제 상철은 영수와 영숙은 서로 좀 좋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영숙이 생각했을 때 저 여자 완전히 반했네. 서로 아주 못 죽고 못 사는구나. 그렇게 이제 막 생각했겠네. 서로 그냥 죽고 못 살고 그냥 완전히 반했네라고 생각을 한다. 라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이제 뭐 영수도 운명의 짝을 만난 것 같다고 하고, 그러니까 막 두 사람은 완벽히 서로 맺어진 관계처럼 이제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영숙님도 뭐 아니라고 하기보다는 이거를 또 재치 있게 받아 넘겨. 그러니까 영숙님이 기본적으로 재밌는 사람이야. 개그 센스도 있고 이런 걸 보면 저 여자 완전 뻑같네 이렇게 생각했겠구나. 막 죽고 못 사는 거 이러면서 오히려 더 오바스러운 말로 개그로 승화시키려고 하거든. 거기서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막 거기서 영수가 그렇게 말했다고요? 하면서 막 정색하는 것도 아니고 그 영숙 씨 특유의 손동작이죠. 그래서 뭐 어쩐담 포즈가 나오고 그래서 저한테 약간 크게 작용한 부분이 하나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상철은 또 눈치 없게 좋은 점으로 나쁜 점이니까 크게 작용했다고 하겠지. 그래서 영수는 더 알아보면 안 될 것 같다. 저 얘기를 영수한테만 안 하고 있네. 지금 데이트 선택을 하고 있는 막 이런 와중에도 영수한테만 안 하고 있어. 이러다가 영수랑 영숙 진짜 잘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영수는 더 알아보면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했고 이거를 정확하게 의사를 전달한 거는 영수가 아니라 광수랑 상철한테는 확실하게 전달했지. 그리고 영자에게도 전달했고 광수 이제 그러면 영수한테는 언제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영숙이 광수님이랑 나랑 이혼 사유가 비슷한데 그게 이제 종교 때문이다. 종교 때문에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영수랑 최윤수 커플 된 것 같아가지고 참 그래서 그런 생각 전혀 못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 사이에서 이제 확신의 커플. 이제 영수가 워낙 그 확신을 했잖아요. 영수님이 지금 방송 보고 진실을 알게 될 텐데 만약 영수와 영숙이 잘 됐다고 하더라도 방송 보면 위기를 맞이하겠네요. 잘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적지만 경수 욕할 때가 아니었다니까. 경수는 하룻밤이야 실은. 하룻밤 말 못하고 다음날 선택하기 전에 라면이고 뭐고 일단 얘기부터 했어. 그 끝에만 잠깐 봤는데 30분 얘기했다던데. 라면은 뭐 나가리죠. 고추에다가 뭐 넣었어? 소세지도 넣고 막 그렇게 했던 라면인데 아깝네요. 라면 귀할 줄 모르고 말이야. 그래서 정숙은 인터뷰는 행복하게 했지만 그래서 이불킥을 했지만 그래도 선택을 못하진 않았단 말이지. 근데 지금 영수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 만약 두 분이 혹시라도 잘 됐다면 용서하시기를. 근데 뭐 용서할 일도 아니죠. 상철한테 뭐 얘기해주면 안 되겠는데? 상철한테 뭐 얘기할 때는 좀 조심해야겠다. 그러니까 친구로서 너무 좋은데 뭔가 그 막 회사에서 막 사내 정치와 관련된 그런 일인데 상처를 끼워주면 안 되겠어. 그래서 한 분은 아예 포기한 분도 있고 경수는 두 분이 이미 잘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경수가 떠나갔죠. 근데 이제 영숙은 경수가 그렇게 떠나갔어? 그럼 나도 됐어. 영숙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어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어떤 사랑을 계속 어필하는 사람의 그런 부분을 받아주거든. 근데 내 어장을 보고 오지 않아? 그럼 뭐 상관없지. 어장이 이렇게 큰데. 물론 어장 관리를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예시를 드는 거야. 그냥 뭐 저걸 알려줘도 별 상관없겠다 해서 그냥 쭉 말하는 것 같아. 그래서 경수님 한 명 제척. 저 영수와 영숙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영숙은 경수를 뭐 알아보고 싶은 마음은 확 줄었을 거예요. 이 온실 속의 화초가 다른 풀들하고 이렇게 교류를 한다고 해서 온실이 옮겨가 버리면 그 온실은 온실로서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경수는 영숙 마음속에서 일단은 빠졌어. 그래서 뭐 영수님 덕분에 뭐 경수는 제쳤다. 그러면서 뭐 얘기가 다른 걸로 옮겨갑니다. 오늘 그래서 잠은 많이 잤냐? 못 잤대. 영숙님 얘기하자고 하니까 계속 신경 쓰여가지고 살짝 기다렸대. 둘 다 서로 이제 살짝 기다렸대. 상철은 소극적이고 영숙은 먼저 하지 않아. 오는 사람 마다하지 않지만 다가가지도 않죠. 칭찬받는 게 중요한 사람이라면 어쨌건 움직임의 주체, 칭찬의 주체가 있어줘야 돼. 내가 어떤 이 사람에게 말을 거는 선택을 하는 건 영숙 입장에서는 할 수 없어. 상대가 대화를 선택하면 거기에서 그것을 따르는 것을 선택을 하게 돼.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지. 이때 이제 이 전날 대화 신청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계속 앉아서 이제 눈치만 서로 보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상철님 없었으면 저는 일찍 들어가서 이제 잤을 텐데. 그러니까 둘 다 서로 기다렸다는 거지. 이때 이 가운데 영수님이 있네. 둘이서 기다리고 있었던 이유가 그거네. 영수 눈치 보느라 그랬네, 둘 다. 영숙은 영수 눈치 보느라고 상철한테 나가자고 말 못했고 상철도 영수 눈치가 보이니까 나가자고 못했겠네. 이제 좀 퍼즐이 맞춰지네요. 그래서 그랬구나. 영숙은 영수 눈치를 봐. 그러니까 영수가 종교가 다르지만 어쨌건 굉장히 견고한 온실이 돼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어장에서도 굉장히 큰 물고기란 말이야. 근데 이제 얘가 이제 외래 품종이지. 종교가 다르니까. 그래서 얘가 여기 있으면은 다른 애들이 지금 말라 죽겠는데? 약간 이래가지고 얘 보고 경수도 나갔잖아. 그게 이제 상철이 없었으면 일찍 들어가 잤을 텐데가 상철과 대화를 생각하면서 있었구나. 그래서 서로 기다리고 있었네요. 이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도 문제지만 영수 눈치를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도 문제지. 영숙은 영수 눈치를 보고 있었던 것 같아. 그렇게 이제 말을 걸어주길 기다렸다가 두 사람은 이제 데이트를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뭐 해산물로 한 요리가 되게 다양하네. 아주 맛있겠네요. 이걸 둘이 먹을 수 있는 양이야 이게? 근데 대단하다. 그래서 이순희 선택 너무 잘해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칭찬 릴레이. 칭찬받는 걸 좋아하고 칭찬해주는 것도 잘하고. 그래서 이제 영숙은 상철이 와준 거에 대해서 이쪽까지 와라 라고. 그래서 속으로 여기까지 와 이랬는데 딱 좋았어요. 근데 이게 칭찬을 하는데 영숙은 상철이 나를 칭찬해 줄 만한 사람이 아니다고 생각하나 봐. 이게 영숙의 칭찬이 한 번 가면 상철의 칭찬이 100번 와야 되거든. 근데 영수는 그런 거를 잘해. 영숙을 칭찬도 잘하고 그 엄격함으로써 자기 잘난 그런 부분, 내가 얼마만큼 잘 살고 있는지도 표현하고 그렇게 어른스러운 모습도 보여. 자기 자랑을 해.
그리고 삶에 있어서 그런 오지랖도 있어. 상철은 그게 없거든. 이거는 근데 말 그대로 맞냐 안 맞냐의 영역이지 누가 좋다 이건 아니야. 근데 영숙에게는 지금 상철같이 어떤 무던하고 자유를 존중하는 사람은 맞지 않아. 상철이 이제 오늘 정희님 선택한 게 영숙님이 인기가 너무 많아서 그랬다. 뭔가 세네 명이서 데이트하게 될 것 같아가지고 차라리 그냥 밤에 1대1로 대화하자. 그래서 내 마음은 실은 영숙님이 1순위다. 라는 의미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13년 전 팟캐스트에서 어장관리 편을 했던 적이 있어요. 누군가가 어장관리를 하면 그 어장 속에 들어있는 사람은 원래 다른 사람의 연인이 될 수도 있었는데 연인이 되지 못하고 또 그 사람은 또 혼자가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어장이 결국 그 지구 사람들을 손에 손잡고 함께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을 다 각각의 어장으로 다 넣어버려서 다 이 현대 인간 소외 현상을 만든다. 이렇게 농담을 했던 적이 있었죠. 영숙 씨가 어장을 관리해서 문제다라기보다는 자기 선택을 하는 훈련을 드릴 필요는 있을 것 같아. 스스로 삶을 주도적으로 사는 것을 경험해 보면 좋겠어. 이게 계속해서 뭔가 내 삶을 산 게 아니고 뭔가 주변에서 받쳐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어쨌건 직업조차도 어머니가 사장인 곳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일했잖아. 물론 이 말은 영숙 씨 입장에서는 되게 반박하고 싶을 거야. 자유롭지 않고 되게 열심히 했는데 그렇지만 그게 그 어린이집의 다른 선생님의 마음과는 다를 수 있겠지. 다른 어린이집 선생님보다 저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 어린이집을 사랑했을 거야. 그렇지만 여기서 잘릴지 모른다는 불안감, 윗사람에 대한 눈치 이런 거는 적었을 수도 있지. 그게 어떤 선택을 두려워하는 걸로 이어져요. 자아가 약하면 선택을 두려워하게 돼. 그리고 칭찬으로 자아를 채우고 그걸로 자존감이 높아져 있는 상태로 지내는 거지. 그렇게 이제 1대1로 대화하는 게 낫겠다. 상철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전략적으로 정희님을 선택하려고 했던 것도 있죠. 근데 영숙님은 워낙 밝고 사람이 외모도 훌륭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어장에 기꺼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영숙님은 딱히 어장 관리 그 자격증을 따고 싶지 않은데 자격증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그걸 타고난 거야. 영숙님은 그냥 어려서부터 그냥 사랑받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게 너무 당연한 사람이었겠지. 어려서 얼마나 이뻤겠어. 지금도 이렇게 아름다우신데 아기 때는 더 귀엽고 더 그랬겠지. 그러니까 그냥 사랑받는 그 상황이 너무 당연해. 그래서 얘가 어장에 있는지 뭐 있는지 모르겠고 그냥 나를 사랑해? 너무 좋아. 그냥 당연해. 그게 뭐 이 사람이 힘들고 어떤 이 사람의 기회를 박탈한다는 생각을 못해. 그냥 나를 사랑하고 나를 칭찬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영숙님이 뭐 어떤 부잣집인지는 모르겠어요. 오히려 이런 고생을 안 해보고 이제 이러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죠. 영숙님은 자기도 모르게 훈련을 해온 사람에 가깝죠. 자기도 모르게. 왜냐면 계속해서 사랑받고 이쁨 받고 그리고 이쁨 받는 방법도 잘 알아. 아마 영숙님은 지금도 이게 잘 들어보면 어떤 어휘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 느낌은 있는데 말을 잘하거든. 사람이 똘똘하고. 그러니까 영숙님이 자기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말하는 게 이해가 가. 주변 사람들에게 되게 칭찬 일색으로 살아왔을 것 같아. 그런 이유도 그런 칭찬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더 바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그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훈련이 된 거지. 그리고 특히나 이제 여대생 아니면 여고생 이런 친구들은 사람들의 어떤 인기를 얻는 거를 굉장히 목말라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는 타고난 애들은 자연스럽게 되고 그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애들은 그것 때문에 막 우울감에 빠져서 살고 그런 경우도 있어. 아무래도 이제 성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 인기라는 걸로 자신을 채우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죠. 근데 그게 30이 넘어가서도 그러고 있다. 그러면 이제 빨리 개선을 해야지. 개선하는 방법은 내가 나의 어떤 선택을 과감하게 하는 것이 도움이 돼요. 선택을 남한테 맡기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근데 지금 영숙님은 여러모로 선택을 타인한테 맡기는 경향이 좀 보이죠. 그래서 상철은 저도 좀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싶고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처가 식구들 친해지고 저희 식구들 다 친해져가지고 같이 놀러 갈 수 있는 이런 이상적인 가족을 얘기하는데 영숙한테는 물론 이것도 좋죠. 근데 일단 영숙을 더 칭찬해줘야 돼. 너무 재능 있고 넘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실은 어떻게 제가 저의 2순위겠습니까? 1순위죠.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과 데이트할까봐 두려워서 그랬어요.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미인이십니다. 자기소개를 계속해서 읊어줘야 돼. 자기소개 내용을. 처음에 봤을 땐 그냥 섹시하신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담백하시기도 하고 아까는 정말 배꼽 빠지는 줄 알았어요. 너무 재치 있으셔가지고. 히지않게 해줘야 넘어오지 영숙이. 영숙은 지금 그렇게 영숙님은 넘어오게 할 수 있단 말이야. 지금 상철은 너무 담백하다고. 그래서 상철보단 영수지. 상철 너무 담백해. 이렇게 해서 영숙님 마음 얻겠어?
그래서 초반에 얻어놓고 나중에 이제 좀 칭찬 줄이고 이제 조금씩 하면서 이제 그렇게 통제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초반에는 일단 그렇게 해야 돼. 영숙은 뭐 똑같이 얘기하죠. 다 상대한테 공통점을 맞추려고 하고 광수한테도 자기소개 듣고 완전히 내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뭐 나에 대해서 얘기한 줄 알았어요. 영수한테도 그거 완전 나도 똑같았어요. 이런 얘기 하지 계속. 그래서 둘 다 이제 집돌이 집순이 이런 공통점인데 이거 뭐 공통점을 찾아주는 거지. 그래서 MBTI를 묻습니다. INTJ 그리고 ENTP. 그 중간에 이제 NT가 같다 이거지. 그래서 영숙님이 나는 그래서 이 NT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랑 대화가 얼마나 잘 통할 수 있느냐. 외향보다는 내향이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영숙님은 진짜 상대가 뭘 원하는지 어떤 얘기를 들려줘야 할지 그런 거를 정말 잘 캐치해. 영숙은 그냥 어떻게 말을 해야 나의 상대가 즐거워할지 상대가 좋아할지를 아는 그런 느낌이 있죠. 상대가 듣고 싶어 할 만한 얘기. 여기서도 이제 NT 같이 겹친다 얘기하고 그리고 외향보다는 내향이 편하다. 그래서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이 편하다. 이런 얘기. 근데 물론 저 말이 사실일 거예요. 저 말이 거짓이라 그 뜻은 아니고 사실인데 사실 중에서 상대가 원하는 것을 선별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야. 영숙님이 거짓말을 한다는 게 아니고 사실들 중에서 상대가 원하는 것을 선별해서 말할 줄 아는 능력. 그게 상대를 잘 맞추는 능력인 거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땐 서먹해 보일지라도 정작 본인은 안정적인 느낌. 근데 영숙님 서먹한 거 싫잖아요. 영숙님 재밌는 거 좋아하잖아. 본인이 칭찬받는 거 좋아하고 있어 보이는 말 듣는 거 좋아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볼 땐 서먹해 보일지라도 해서 실은 가장 서먹한 사람이 영숙님이에요. 실은. 영숙님은 재밌는 거 좋아해. 아니면 뭔가 이런 지적인 풍요로움이 있어 보이는 느낌. 그런 거를 내가 경험하고 있는 느낌. 내가 성적이 낮더라도 학원을 13개를 다니고 있다는 그 느낌.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과 어떤 지적 토론을 통해서 어떤 책을 쓴다거나 이렇게는 아닌데 그냥 지적인 얘기를 듣고 그런 얘기에 내가 함께 있다는 그 느낌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안정에 대한 생각이 온실을 원하긴 하지만 저런 서먹한 걸 좋아하지는 않거든. 근데 이제 어쨌건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지. 근데 이제 그만큼 영숙은 타인을 맞춰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숙 씨와 연인이 아니고 그냥 이런 어떤 친구 아니면 이런 사회적인 관계라면 영숙 씨는 진짜 좋은 사람이야. 남을 배려해주고 그리고 남이 원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영숙님의 마음을 내가 움직이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 거지. 그래서 원래 아이들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영숙님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나를 잘 따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을 좋아해서 어린이집 교사가 됐다기에는 어머니의 품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아이들을 좋아해서 한 선택은 아니지. 그냥 어머니가 하니까 거기서 이제 함께 한 거지. 아이들을 좋아했다면 뭐 유아교육과를 나오고 거기서 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근데 이건 결과론적인 얘기예요. 어머니는 굉장히 아이를 좋아해서 다른 일을 잘할 수 있음에도 뭐 하는 김에 어머니도 도와드리고 그랬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저를 잘 따르는 것 같아요. 워낙 사람이 밝고 상대가 뭘 원하는지를 아니까. 엄마가 어린이집 하는데 아이들도 좋아하기도 하고 그랬겠지. 근데 영숙님은 그렇게 주어진 환경에 뭐 크게 반항하지 않아. 그냥 순응해.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냥 했겠지. 그래서 아이들이 약간 예쁜 사람 좋아하거든요. 실제로 아이들이 그렇대요. EBS 어디서 실험도 했었어. 참 슬픈 얘기죠. 좋겠네요. 상철님이 이제 어쩐지 아기들이 저 보면서 막 웃어주더라고요. 라고 영숙님의 드립에 맞춰주려고 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잘생겨서 그런 거지라고. 이거 봐봐. 이게 지금 상철님이 영숙님에게 특화된 화법을 쓰지 않는다니까? 지금 영숙님이 그 말을 했으면 무슨 말 할 타이밍이야? 영숙 칭찬할 타이밍인데 지금 거기서 자기 얘기하면 어떡해? 그냥 이게 대화로서는 나쁘지 않은데 지금 맞아요. 영숙님 정도면 진짜 애들이 너무 좋아했겠네요. 완전 아이돌이었겠다. 이런 거 해줘야지 지금 상철님 뭐 하고 있어? 지금 그렇잖아. 그러니까 영숙님이 지금 이 말 듣고 오히려 영숙님이 잘생겨서 그런 거지라고 칭찬해주고 있지. 영숙님이 바라고 싶었던 거란 말이야 지금. 영숙님이 바란 건데 지금 상철님 안 해줬잖아. 이러니까 영숙님이 상철님한테 데이트가 지금 별로라고 생각하겠어 안 하겠어? 지금
아니 상철님이 대화 센스가 없는 사람은 아닌데 영숙님이 바라는 걸 안 주고 있다고. 영수가 분명히 장단점이 있는 사람이야. 상철도 장단점이 있고 영수는 순자랑 데이트할 때도 야 애가 대단하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둘째 보면서도 아 둘째는 둘째답게 생겼다 이런 리액션을 해준다고. 근데 지금 상철은 자기 얘기 해버렸잖아. 물론 이게 드립으로는 아 역시 애들은 이쁜 거 잘생겨 좋아해서 나도 좋아하더라고 이렇게 하는데 영숙님 입장에서는 아쉬운 거. 영숙 입장에서는 칭찬을 받고 싶은데 상철은 칭찬을 안 했거든. 자연스럽게 대화의 흐름으로 걸었단 말이야. 우리가 지금 상철과 영숙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방송을 하면서 항상 그래야 돼요. 뭐 DM 보내고 이 사람들의 사생활 캐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왜냐면 우리는 상철과 영숙을 보는 거지 이 사람들에게 이런 감명을 준 것도 캐릭터를 보면서 이 콘텐츠를 함께 하자는 거지 이 사람들의 사생활 파면서 막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그리고 그런 부분을 우리는 좀 감수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뭔가 무지성적인 어떤 비판이나 비난을 항상 지양하자고 얘기를 항상 하는 거고 요즘에 보면은 도파민 중독이라 될까 이 빌런 만들기를 위해서 더 세심하게 파보는 것 같아. 그래 우리는 어쨌건 이 장면에서도 상철과 영숙을 보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뭐 잘생겨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상철은 좋아하고 영숙도 웃는데 영숙 입장에서는 이 데이트가 부족해. 배고픈 데이트야. 왜냐면 영숙은 어떤 칭찬을 통해서 좀 배불러지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영숙님이 물어봅니다. 정인님 외에는 대화해보고 싶은 사람이 더 있냐. 영숙님은 이 대화 자체가 그래서 만족스럽진 않아. 재밌지 않아. 그래서 이제 정의 말고는 없다. 그래서 영자님은 넣어달라고 했는데 처음부터 생각이 없어서 아 영자님은 이제 그럼 선택지가 광수 말고는 없는 아니다. 영철도 있긴 한데 영자와 영철은 힘들죠. 그러면 영숙님은 지금 그러면 대화해보고 싶은 사람이 몇 명 있냐. 두 사람 있대. 그러면 상철하고 광수겠죠.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근데 상철은 나가리 됐고 그러면 결국 광수가 남는데 광수가 영자랑 지금 상당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영숙도 좀 애매해졌다. 4일째까지는 어떻게 되든 윤곽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윤곽이 안 잡혀가지고 영수한테도 제대로 거절을 못하는 거야? 결혼 커플 뭐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하긴 했지만 결국 광수 영자가 아닐까라고 처음부터 우리는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상철은 데이트 좋았죠. 서로 대화도 잘 흘러갔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숙 씨가 워낙 잘 맞춰주는 사람이고 그래서 데이트가 되게 좋았고 잘 맞기도 하고 성격도 밝고 그래서 쾌활해서 나도 좀 따라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영숙 씨가 근본적으로 원하는 사람은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지. 그래서 감정 기복이 없고 조용한 성격상 상대의 리드에 따라 텐션이 올라가는 편. 지금 온실 속의 화초한테 리드를 바르면 안 되지. 온실이 돼줄 생각을 해야지. 근데 이거는 영숙 씨가 리드했다기보다는 영숙 씨가 맞춰준 거야. 원하는 걸 준 거야. 근데 영숙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과하게 차분해서도 싫지만 대화를 리드해주지도 않았고 그리고 영숙이 원하는 그런 플러팅이나 칭찬도 없었지. 아, 뭐 이 정도면 뭐 굳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맞나? 제가 좀 에너지를 써야 되는 관계구나. 칭찬을 받아야 에너지가 차는데 칭찬도 별로 안 해주고 그래서 칭찬 에너지라도 좀 팍팍 줘가지고 에너지를 좀 올리게 해주지. 대화하는 거 보면은 영수랑 영숙 두 사람 25분간 영숙 씨가 한 5분 얘기해. 원래 그거 듣는 것만으로 기가 빨리거든? 근데 그 영수의 말은 영숙 씨가 영수랑 대화하고 나서 기 빨렸다는 얘기 안 해요. 기 안 빨려. 칭찬해주고 또 뭔가 이 삶의 방식에서 굉장히 있어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있는 사람이지. 굉장히 엄격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게 이제 영숙 입장에서는 영수는 멋있어 보인단 말이야. 그런 건. 근데 이제 종교가 너무 신실하니까 그게 두렵고 이 사람 고집 때문에 힘들겠다. 그걸 넘기기 힘들겠다 하지만 여기서 에너지를 쓰잖아. 그 영수와의 25분 차 안에서 얘기하는 게 훨씬 에너지 쓸걸? 기빨렸다고 하면서. 근데 영숙 씨는 안 그러잖아. 상철한테 에너지를 썼다고 한단 말이지. 그러면 오히려 영수는 에너지를 채워줬어. 그래서 심란하대. 차라리 영수가 난데 어쩌지? 이렇게 돼버린 거지. 그래서 심란한 거야. 그래서 지금 남은 게 이제 광수인데 광수는 또 영자랑 또 은근히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이제 데이트가 끝나고 돌아온 상황에서 지금 뭐 이순희의 변동이 있냐라고 얘기를 물어보고 광수도 영숙에게 좀 관심이 있죠. 지금 어쨌건 1순위로 선택을 했으니까. 그래서 영숙하고 무슨 얘기했냐라는 거에 상철은 나랑 비슷한 게 많다. 그리고 재밌었다. 상철은 재밌지. 근데 영숙은 재밌지 않았어. 별로야. 심란할 정도야. 이렇게 되면서 이제 영숙을 추앙하는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 늘어가는 거지. 이제 상철은 1순위가 정의영인데 조건상 100% 부합하는 건 영숙. 이제 정인랑은 확실히 현실의 벽이 있고 정인님의 장점은 가깝다 뿐이다. 그래서 상철은 영숙에게 마음이 넘어가는데 지금 영숙은 그렇지 않죠.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상철에 대해서는 마음이 깊지 않고 영자가 영철의 마음을 들려줍니다. 영철의 1순위도 너야. 그러니까 영숙 씨가 놀래. 영철도?
왜냐면 다른 사람은 어느 정도 감이 왔어도 영철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던 거지. 영숙 씨가 뭐 긴가민가 하니까 영자 입장에서는 귓속말로 들었으니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자신의 1순위 그게 너야. 이제 깜짝 놀라는 거지. 근데 이제 영자 입장에서는 아니 왜 생각을 못했어? 초딩생 때 네 차에 탔잖아. 근데 영숙 입장에서 생각을 못할 만한 게 영숙은 나를 칭찬해주고 그리고 계속해서 표현을 해줘야 그게 디폴트 값이야. 근데 그 디폴트 값에 거의 근접했거나 그거를 조금 넘어선 게 영수 정도고 광수도 거기 처음에 이제 뭐 완전 뭐 이렇게 하면서 대화가 됐고 영숙 씨가 그 사람을 유혹할 때 엄청 칭찬하잖아요. 물론 광수의 그 사진 찍는 스킬이 그만큼 칭찬할 법한 부분이겠지. 굉장히 훌륭한 사진 스킬을 가지고 있겠지. 하지만 영숙은 상대를 엄청 칭찬하고 완전 이렇게 하면서 상대를 유혹한단 말이야. 그렇다면 영숙이 바라는 유혹의 방식도 칭찬일 거라고 볼 수 있겠지. 근데 영숙은 그 칭찬에 굉장히 바라는 사람이라고 뭐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근데 영철은 오히려 혼내기만 했지. 만약에 영철의 간장하트가 영숙이라면 방향을 잘못 잡아도 한참 잘못 잡은 거지. 차라리 영숙이 간장하트를 하고 그거를 칭찬을 해주는 게 더 유혹하는데 수월하지. 지금 영철 너 좋아해. 근데 이제 영숙은 어떤 시그널도 못 느꼈대. 이게 영숙은 그 시그널을 영숙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영철은 오히려 자기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누가 영숙을 뭐 혼냈겠어. 영숙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다들 노력했겠지. 칭찬하고.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지금 혼내듯이, 물론 챙겨주는 것까지는 좋지만 영자는 그거를 상대에게 자꾸 주입시켜 주려고 하죠. 영숙이라면 이겨낼 거야 라고 하지만 그것도 관심의 표현이 어떤 거냐. 근데 영숙은 그렇다기엔 피부에 탄 사람이 우리 둘밖에 없었어. 자꾸 이게 믿을 수 없어서 없다고 하는 건데, 아니 영철이 영숙이라고 자기 입으로 말을 했다니까? 그걸 듣고 와서 얘기하는 건데 뭐 자꾸 아니래. 그래서 중증도가 높은 사람부터 환자부터 치료해 주나 보다 했는데 그게 1, 2순위일 줄. 영숙이 1순위, 2순위가 영자. 그 순서대로 이제 했죠. 영숙은 처음부터 컸고, 그래서 처음엔 그냥 재밌으려고 오신 건가? 처음에 이제 뭐 혼숙 제안도 하고 자기소개 때 막 우통붙고 퍼포먼스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보였는데,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진정성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게 실은 영철님의 본 모습이죠. 진정성 있어 보이는 거. 자기의 어떤 우울감을 벗어나서 그걸 감추려고 계속 애를 쓰다 보니까 오버하게 돼, 영철은. 그래서 어쨌건 나한테 마음이 요만큼 있다고도 생각을 못했다. 그 마음이 있으니까 표현을 더 못하는 거죠. 뭐 영철이 나에게 영철이 1순위가 나아다. 하긴 그걸 알았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2순위 데이트 나가기 전에 영숙에게 저녁 대화를 신청한 영숙. 저녁에 대화하자고 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죠. 종교적인 장벽이 있는 것 같아서 좀 힘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데이트 이후에 서로 다른 사람을 더 알아보기로 했다. 지금 이게 이제 그 대화의 관점인데, 상대가 영숙은 그걸 되게 돌려서 얘기했잖아. 다른 사람도 좀 알아보고 싶은 사람 없어요? 그렇게 해서 뭐 알아볼 거예요. 영수가 이제 뭐 알아보세요. 근데 중요한 건 영숙은 그래 알아보기로 했구나인데, 그래서 영숙 씨가 지금 그 말을 늦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이 사람의 기회를 뺏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영수는 돌고 돌아 난 널 거예요 라고 분명히 말했거든. 나는 뭐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는 있겠지만 결국 난 너야 라고 말을 했거든. 정해졌다라고. 영숙 씨는 어쨌건 알아본다는 말을 크게 생각하고, 영수는 어쨌건 난 결국 너라는 말을 중요하게 해서 얘기했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그 대화에서 핀트가 어긋났죠. 그 대화 보면서도 알았지. 근데 그게 영숙에게는 명분이 돼줬죠. 영숙 씨가 나는 지금 모르진 않는 것 같거든요. 지금 명분 삼아서 그냥 얘기를 안 하고 있지. 근데 영수가 잘못 이해한 거를 알아. 하지만 나는 제대로 말했다고 스스로가 위안을 삼았어. 그렇기 때문에 영수가 오해한 것을 내가 그 사실을 마주하고 바로 잡고 싶지 않아. 왜냐면 그거는 어른으로서의 선택이 필요한 일이거든. 근데 영숙은 어른으로서의 용기는 없어. 왜냐면 자기 인생에서 어떤 선택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지. 영숙의 마음이 다친지를 모르고 있죠. 그때 다쳤으니까 이 똑똑하면서 이제 Do you wanna build? 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때도 영숙 아무리 뭐 화상 입어서 환자라고 했고 또 문의 영자가 가까웠지만 영숙님의 자세는 고정이군요. 여기도 침대랑 굉장히 가깝네. 영수님 이 장면에서도 상당히 영수 성격이 드러나는데 문고리 잡고 있어. 똑똑하고 문고리 잡고 기다려. 이게 문이 잠겨 있으면 어쨌건 상대가 이제 문 열고 이렇게 해서 돌리고서 열어줄 거 아니야. 마음이 이제 굉장히 이제 급하죠. 기다릴 줄 모르는 그런 면이 있죠. 영수가 그 얘기를 할 때 이제 찾아왔죠. 그러면서 이제 영숙님 계시냐고 질문합니다. 안을 쳐다보면서. 영숙님은 듣고 있고요. 그래서 영자가 이제 뭐 앞에서 기다리게 아니면 이게 안에서 기다리게라고 하면서
할 때 이제 밖에서 기다리기로 했어요. 내가 너 머리 말린다고 했다? 그냥 그 정도면 기다리겠다라고 하거나 뭐 끝나면 그 정도 얘기를 하지. 근데 이제 밖에 서 있을까봐 이거를 둘이서 이제 속닥이면서 얘기를 하는데 영수 입장에서 이 장면을 보면은 솔직히 되게 속상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밖에 우두커니 서 있는데 어쩔 거냐.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아니에요까지는 아니어도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우리가 종교가 맞지 않는 거를 나는 극복하기가 힘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좀 다른 사람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라고만 말해줬어도 영수가 포기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상대에게 확실한 선택지는 줄 수 있잖아. 그럼 내가 좀 더 노력할까? 아니면 다른 사람 알아볼까? 뭔가 이 고민의 여지가 있잖아. 이거는 영수에 대한 배려는 없는 것 같아. 너무 영숙 씨가 혼자만의 생각으로 지금 괜찮겠거니 하고 그냥 취해버린 것 같아. 그리고 그거를 딴 데 가서는 또 다 말하고 있잖아. 광수한테도 말해. 또 상철한테도 말했어. 영자한테도 말했어. 이게 너무 어른이 되지 못한 부분이죠. 아니 물론 다른 부분에서는 영숙 씨는 어른이고 되게 성숙한 부분일 텐데 이런 부분, 이 자기가 어떤 삶의 주인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약하다 보니까 이런 파생되는 문제들이 떠오르는 것 같아. 그래서 30분 정도 그냥 잔다고 할까? 근데 이 영자 씨가 사회적 지능은 굉장히 높은 사람이어가지고 상대가 원하는 거나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될지는 너무 잘 아는데 바른 선택보다 효율적인 선택을 추구하는 사람인 것 같긴 해요. 경수한테도 그냥 말하지 말라고 했고 나는 그게 어쨌건 정치적으로는 옳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이게 또 방송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는 측면에서는 말을 해야 되고 근데 여기서도 그냥 30분 정도 그냥 잔다고 하면서 영숙에게 도망칠 길을 마련해줬어. 근데 여기서 도망치면 안 됐지. 영자씨가 저렇게 탈출구를 마련해주니까 영숙씨가 그 퇴로 따라서 쭉 도망가 버리는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영자씨가 30분 정도 그냥 잔다고 할까라는 얘기가 왜 나왔을까 생각해보면 지금 영숙씨가 난감해하고 지금 저 침대에서 반쯤 누운 자세를 전혀 흐트러뜨리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영자가 저런 제안을 한 거기도 해. 그래서 뭐 저걸 가지고 영자만 뭐라고 할 수도 없어. 근데 저기서 저렇게 설명을 했는데 영숙 씨가 가만히 있으니까 영자는 그러면 그냥 뭐 30분 잔다고 할까 이렇게 된 거긴 하지. 그러니까 이게 영자나 영숙 뭐 쌍방과실 측면이 있긴 있는데 어쨌건 선택은 영숙이 한 거라고 봐야 돼요. 근데 영숙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선택을 주저주저 하고 있을 때 영자 씨가 영숙이 원하는 선택지를 준 거지. 이게 방송이라는 걸 자꾸 잊는 것 같아. 이게 방송이라는 사실을 영자님이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면 저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텐데. 30분 잔다고 할까? 오케이. 그래서 완전 오케이래. 저게 무슨 오케이야. 저걸 밀어서 뭐 어떡하려고. 그래서 영자가 나와서 거짓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잠들었는데 어떡해요? 그러면서 이제 영수가 상철이랑 재밌는 시간 보냈대. 이것도 묘하게 어떤 집착이 약간 드러나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데 뭐 물어볼 수 있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는 못했고 그렇게 이제 영수는 기다리다가 그냥 갑니다. 영자도 너무 눈앞의 사람을 위해서만 자꾸 얘기를 한다. 그렇게 영수는 돌아가고요. 근데 이제 영자는 나는 솔직히 그 엔트리 안에 영수님이 있었잖아. 근데 내 엔트리에서 영수님이 빠지기 일보 직전이야. 얘기하기로 해서 부르는 건데 왜? 뭐 그럴 수 있지. 그래서 금사빠 기질이라 이제 뭐 그래서 이제 너무 그러니까 둘은 근데 대화가 잘 맞죠. 근데 거기서 이제 영숙 씨가 뭔가 허락받고 나온 거랑 나는 영숙 씨가 영수랑 데이트를 했을 때 영수에 대해서 종교 문제 이외에 굉장히 완벽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냥 영수를 배려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라 영수는 영숙을 굉장히 칭찬 일색으로 하면서 영숙 씨가 원하는 거를 대폭 줬단 말이에요. 그거에 만족감을 느꼈었던 거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철 씨가 했던 말, 영수님이 계속 시간 체크하더라는 거야. 이 사람이 몇 분 이야기하나. 물론 그렇게까지 얘기하진 않았는데. 그렇게 되면서 영자님은 무서워요 아저씨. 그러면서 영수 씨는 영자의 엔트리에서 이제 완전히 나갔죠. 그러면 영자에게 남은 사람은 이제 광수뿐이 되는 셈이죠. 그렇게 이제 영숙은 피곤한데 본인이 지금 뿌린 씨앗이지. 본인 말 못 알아들어서 피곤한가? 못 알아들어서 그럴 수는 있겠지. 그래서 저 불도저 좀 어떻게 해봐라. 어떻게 해봐라라고 하는 거는 결국 누가 해야 돼. 영숙이 방금 나가서 했어야 되는데 어쨌건 영자 씨도 지금 한 숟가락 얹어줬잖아. 자기가 스스로 선택을 못하는 영숙에게 퇴로를 확보시켜줬잖아. 누가 어떻게 해봐야 돼. 영숙이 해야 되는데 뭐 누구한테 어떻게 해봐라라고 하는 거야. 근데 언니가 어떻게 해주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게 뭐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나이에 맞는 행동은 아니야. 언니가 뭘 어떻게 해줘. 이것조차 지금 남한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영수한테 언제 얘기할 예정인가요? 빠르게 제 마음을 얘기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 더 확실하게 들면. 뭐 언제라고 얘기 안 하지. 당장은 안 하고 언제 할지 모르겠다는 얘기지 뭐. 근데 뭐 영숙님이 언젠가는 하기는 하겠지. 얘기하는 게 맞다?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게 틀리다는 생각도 드는 거야? 그럼 얘기하는 생각이 틀리다는 생각이 왜 들까? 영수가 엔트리 안에 있어서 영수가 엔트리 안에 있으면 이 말이 맞아.
근데 엔트리 안에 없다며. 근데 얘기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 왜 안 들지? 근데 들긴 드는데 확실하게 안 들었다는 거지. 이 말 안에 지금 모호한 표현이 너무 많아. 빠르게? 얼마나 빠르게? 얘기하는 게 맞다는 판단? 얘기하는 게 그러면 지금 틀리다는 판단인가? 그리고 더 확실하게? 지금 확실하긴 하다는 거야? 이 확실하게. 이 문장에 지금 모호한 표현이 뭐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내일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요. 근데 일단은 지금 보류해야지. 영숙님이 말할 수도 있을 거야. 근데 지금 굉장히 좋은 기회를 놓쳤다. 그 경수님이 정숙님 라면을 못 먹게 한 거에 대해서는 비난의 여지가 있어요. 그것도 영식님이 심혈을 들여 끓인 그 라면을 못 먹게 한 거는 욕먹어도 쌉니다.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그렇게 열심히 만든 라면을 못 먹게 한 거는 경수님이 실은 굉장히 잘못했지만 그래도 그 마음에는 정숙님이 혹시라도 모여서 선택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전에 말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일 거란 말이지. 근데 지금 영숙님은 그런 거 없어. 뭐 네가 선택 기회 계속 나를 선택하든 말든 일단 내가 못하겠다 이거야. 내가 선택 못하겠다. 그냥 선택 자체를 두려워하고 선택 같은 거를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할 수가 없는 사람. 그래서 저한테도 이런 얘기하는 거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거절은 누가 쉬워서 해? 삶을 살 때 자기 인생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누가 쉬워서 해? 키에르케고르가 어떤 자유를 절벽 끝에 선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원래 자유는 선택을 담보하고 선택은 절벽 끝에 서 있는 사람처럼 불안을 불러요. 누구나 힘들어. 그게 누가 쉽대? 쉬워서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선택을 쉬워서 해. 누가 거절을 쉬워서 해. 어렵지만 하는 거야 어른이라. 이게 답답한 거야. 그래서 원래 다른 사람이 속상하게끔 말하는 거 진짜 못하는 편. 그러니까 이게 이쁨 받는 아이여야 되기 때문에 자유로운 아이 자아여서 못하는 거야. 어른 비위를 맞추는 애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걸 못해. 나를 위한 뭐 선택도 아니지. 나를 위한 행동이야. 다른 사람들을 결국 속상하게 만들거든. 연애도 거의 거절을 잘 못해서 시작했다고. 거절을 못해서 시작했다가 끝날 때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을 거 아니야. 애초에 시작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이 그 시간에 다른 사람 만나고 좀 잘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게 그러니까 영숙님의 이런 성향이 생각해보면 막 빌런의 성향이라고까지 생각하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주변에 흔히 있는 스타일이야. 우리 아내도 저렇게 선택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 근데 저거를 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라고 규정해버리는 게 문제인 거야. 남들도 쉬워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스타일이 어딨어. 영숙님은 더 평범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줄 수가 있는 거야. 바꿀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영숙님이 이 프로를 통해서 스스로 삶을 주도적으로 선택하는 것, 그게 결과적으로는 필요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영숙님이 되게 좋은 재질의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나 이런 걸 읽는 것도 빠르고 뭘 원하는지 캐치하는 것도 빠르고 그리고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리고 밝고 그리고 진짜 그 재능이 많은 사람이란 말이야. 그런데 결과적으로 내가 선택하는 걸 두려워하다 보니까 자아를 채울 수가 없는 그런 삶을 겪었다는 거지. 이런 핑계 대면 발전할 수가 없어. 그렇게 이제 심야 데이트로 넘어갑니다. 심야 데이트로 넘어가서 이때 뭐 영숙님 인기 많겠는데요. 그때 영수가 살짝 지나치는 장난을 치다가 돌아와서 영숙 너뿐이야. 말 그대로 후반전 시작이라고. 이성적 어필은 계속할 생각이고 영숙에게는 뭐 영철 이게 영철님이 직접적으로 얘기해 준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호감이 있으니까 선택해 준 건데 눈치를 못 채게끔 행동해서 더 의외였다. 그리고 광수까지 모이면서 이제 세 사람이 영수를 선택했죠. 그리고 영숙 옆에 있던 상철은 정희에게 갔고 정희님은 뭐 좀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상철의 1순위가 어쩌면 근데 아닌가? 했을 텐데 그래도 왔죠. 정희님의 노력이 먹힌 순간이고 정인님과 상철님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얘기가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영수는 자기가 확신이 있으니까 여기서도 영숙 씨 옆에서 아까 숙소 갔었어. 그러니까 영숙 씨가 얘기 들었어요. 영자님이랑. 저게 이제 그러면서 아까 비몽사몽해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서 이게 카메라가 있고 이런 게 기록이 다 남는다는 사실보다 지금 당장 도망치기에 급급한 거잖아. 이게 내가 뭔가 확실하게 부딪혀서 상황을 정리하는 거를 얼마나 못하면 카메라가 있다는 사실도 있고 저렇게 진짜 뭐 1시간도 안 되는 사실을 거짓말로 얘기하는 거지. 지금 이게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여럿이서 얘기하면 영철님 어버버 할 거고 광수님 다른 사람 많이 얘기하면 굳이 껴들지 않을 거고 영수의 동무대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식으로 가면. 그러면 이렇게 심야 데이트에서 3명 하고 그 다음에 둘둘 나가나 보다. 그 1화 때 예고에서 나왔던 장면이 영수가 영숙한테 뭐 나의 이상형 예고 했던 부분이 이옷이었어. 이날 밤에 둘이서 얘기할 때 영숙님이 그래도 얘기하지 않을까? 그러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가죠. 그리고 상철과 정희, 정희님의 이제 폭풍 플러팅. 영숙 인기 많으니까 하지마. 여기 있어 그냥. 내 옆에 있어. 기대됩니다. 이렇게 리드해주는 사람 상철 좋아하죠. 이번에
진짜 현실의 벽이 없다, 전혀 없다, 일반 기수다라고 생각하면 될 만한 커플들이 많아. 그런 게 없었다라고 하면 영수, 영숙 이런 커플 잘 됐을 거고, 영호, 순자 잘 됐을 거고, 광수, 영자 잘 됐을 거고, 상철, 정희 잘 됐을 거고, 경수, 옥순. 그러면 역대급으로 많은 커플이 나올 만한 기수였어. 아니, 영철 씨는 그 나와서 영철의 어떤 진가를 알아보는 다른 사람을 만나셔야지. 그렇게 다음 주로 넘어갑니다. 라이브 다시 보기 멤버십이 되시면 더 풍부한 분석과 리뷰들을 풀버전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심리대화 학교 멤버십이 되시면 주말 특별 라이브를 통해 소규모 그룹 카운셀링과 심리대화 훈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란을 참조해주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